안녕하세요. 뜸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폭우로 물에 잠긴 폐건물 안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폐허가 된 병원에 맡아보신 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공포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시생 한 명이 오래된 건물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건물 밑층에는 몇 년째 방치된 폐병원이 있었죠. 폭우로 건물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탈출하려고 애쓰지만 그때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연 이 폐건물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아시죠? 아마 최근에 또 문화 전화졌을 때 전화가 있어도 폭우가 엄청났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현재 전화북도 익산에 살고 있고 그때 저희 동네에도 미친듯이 비가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올세방은 안 잠겼는데 문제는 제가 학비 보수잼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도 미련하게 독서실에가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엄청 하자있는 곳입니다. 비가 안 와도 지하실에 물이 차있는 수준으로 낙후된 건물인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 지하실은 전형 2층도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렸죠. 아마 뉴스나 영상을 통해 물이 찬 건물의 모습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곧바로 돈을 지르게 맞았고 그렇지만 했더라냐 지금 여기서 글을 쓰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죠. 격가찬 부수생마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물함에서 교재, 필기, 노트북을 챙겼고 그 짧은 새 이미 출입문에는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은 한참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미 1층은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빼고 향쳐서 나가면 죄다 젖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없으니 건물에 남아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독서실 밑층이 있어서 그나마 물을 약간이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인 것은 독서실 밑층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었다는 겁니다. 혹시 폐병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실 밑층에 폐병원이 있었는데 문을 닫은 지 좁지 몇 년은 되어 보였고 도저히 들어갈 엄두만 하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병원 출입문을 번들지도 않았고 그냥 계단에 앉아 시간만 숙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물에 지하실이 있는데 대충 계단에서 봐도 물이 쳐오르는 게 보일 정도로 수심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비밀 2층도 잠겼고 독서실도 잠기고 있는 마당에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주변에 들어보니 2층이 병원 진료동 같아 보였고 3층에는 병동 같은 게 있었는데 3층은 열어보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일 위로 돌아가려고 옥상에 올라갔지만 옥상문도 열리지 않았죠. 이게 진짜 이제 엿뺐구나 싶었는데 그나마 열려있는 2층 진료동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닫혀있다고 해도 수위가 외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2층 이상으로 쉽게 물이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됐는데 이러니 자우수생으로 살고 있구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계단 바로 밑에서 물이 소용돌이 미치면서 울어온 걸 보고는 무작정 2층 다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병원이라면 디피저나 수동약 냄새가 나는 게 맞는데 문을 열자마자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시체 몇 구가 섞고 있다고 해도 묻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몇 개를 방치해 두고 이렇게 섞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그냥 대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손이 다 빠진 소파에 앉아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무섭고 냄새도 이상하고 다 뺀 물이 차고 있으니 단번에 패닉에 빠지더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일단 더 높이 올라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문 2층을 더 둘러보니 저 끝에 비상구 등이 붙어 있었고 물고리를 돌려보니 다임이 열려 있어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의 지독한 냄새를 더 이상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불이 낮게 뛰어 올라갔죠. 비상용 계단 너머 올라가 병원 내부로 보니 2층과 똑같이 먼지 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침대도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나마 냄새가 덜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고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체 성류목 같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이사 전체에서 이 건물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2층에 물이 참 있습니까? 결국 물이 차려 2층에 있던 냄새의 근원이 올라오는 건데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절대 물냄새가 아니라 시체라고 거침이 될 정도로 심했는데 병원에 보니 이미 안치백주가 한참이 지나서 시체가 있을 수도 없었죠.
결정을 내면서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도중 퍼직하고 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위지의 물차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던 와중에도 그 소리만큼은 확실히 들렸죠. 그리고 잘못 들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게 계단 쪽을 보니 그게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것까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귀인 줄 알았습니다. 키가 엄청 작았고 한 번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볼수록 다리가 4개가 아니라 2발로 서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까 한참을 멍때리고 있으니 원수색치도 안되는 어린 꼬맹이가 서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작은 꼬마이가 표범을 3층까지 올라왔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걸 깨닫자 미칠듯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tum이고 우주꼬마 새어나올 것 같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계단에서 가만히 저러보고 있던 그게 한 발짝 성큼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손에 딸기들 꼬나라만 부서져라 쥐고 뛰었습니다. 계단 쪽 산지를 잠겨있었기 때문에 비상구 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갔고 물이 잠겨있으니 일본의 대부 휴대폰은 미친듯이 두들겼습니다. 그 와중에 썩은 면선에 계속 가까워지고 뒤에서는 처가처마 발소리가 들리니까 죽겠더군요. 그리고 원인을 다해서 물을 미니까 서서히 깨지는 유리 조각들이 손을 파고들었는데 그딴 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픈 와중에도 유리문을 부수었습니다. 계단을 골다시피 안나서 내려오는데 이미 입줄엔 물에 차있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이미 물살까지 있는 똥률에 들어갈 엄두는 도무지 나지 않았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옥상으로 가르고 고개를 위로 돌리는 순간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돈이 그대로 서서는 아까처럼 눈에 빛을 내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엉엉 울고 허우적대 나서 도망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층 논은 반쯤 단기체에 닻을 잡고 반기는 건이라 안 열리더군요. 수업 때문인 건지 아벌당글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속에서 멍을 치고 받고 개 난리를 치니까 유리가 아예 퍼놓습니다. 활짝 열려버린 출입구에서 엉엉 울면서 뛰쳐나왔죠. 얼마나 기니게 빠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황급히 근처당원으로 갔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버려진 장소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고 밤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음산한 비밀들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 되셨나요?